나토의 규정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주겠다. 러시아가 재침공을 해올 때 나토와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푸틴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리는 바가 뭐냐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도네츠크주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달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류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간 막 평화 종전 협정 내지는 휴전 협정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이 휴전 협상,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우 전쟁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휴전 없이 평화 협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휴전, 평화 협정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게 휴전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 전투를 그만두자, 쉬자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 전선에서 일단 모든 전투가 중단이 되고 총성과 포성이 그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전이란 것은 이게 전투가 아니라 아예 전쟁을 그만두는 것인데 사실은 그 종전 협상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완전히 종전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문서화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휴전을 계속 요구한 측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내지는 서방 국가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휴전 상담에 별로 이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뭐 하자면 종전을 얘기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그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결국 이제 종전을 내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젤렌스키보다는 푸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회담 이전에는 트럼프도 뭐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회담 이후에는 휴전이 아니라 그냥 평화협정, 종전으로 가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당장 젤렌스키가 휴전을 계속 요청한 것은요. 간단합니다. 전황이 너무 불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도 뭐 숨이 차겠죠. 아무리 뭐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3년 넘게 해와서 숨이 찬데 러시아는 숨이 찬 상황이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숨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숨 넘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달렸다가는 진짜 쉽게 말하면 체온이 너무 오르고 과열되고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일단 뜀박질을 멈춰야 되는 것이기 이게 바로 이제 휴전일 것이고요. 러시아로서는 일단은 전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를 그친다면은 기세가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서방이 자기네들이 위기에 몰리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협상을 제안하면서 그 협상을 지금까지 그 푸틴이 받아들여 왔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면은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죠.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군과 이 돈바스 분리독립주의자들 사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리독립주의자 배후에는 푸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선의를 믿고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서방의 그 선의를 믿고 협상을 주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투를 그쳤는데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보강을 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추스려가지고 더 압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한 사실 이게 상당히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회고록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민스크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우리의 속임수였다. 라는 말을 그 솔직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 이 민스크 협정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서방으로부터 어떻게 쉽게 말하면 시체마루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물증 하나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최근 한 뭐 10년, 15년 사이의 경험으로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서방 내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그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항상 나한테 그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이런 불신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나토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휴전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휴전을 하면서 그때 동안 또 다시 뭐 준비를 하고 태세를 그렇죠. 해서 러시아와 또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좀 준비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휴전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아싸리 그냥 화끈하게 종전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그 종전을 얘기할 때는 사실 종전도 러시아에게 꼭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역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일종의 대리전을 하는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딜 내지는 그 기싸움의 어떤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했는데 추측컨대는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상당한 타협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은 판이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그리고 충분히 트럼프와 좋은 의미의 어떤 딜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종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러시아와 이 미국, 뭐 푸틴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그냥 종전으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특성을 생각해 보자면요. 일단 트럼프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선을 긋고 있는데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이전에 모든 미국의 그 정치는 딥스테이트.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엘리트 계층이 있었고 이 엘리트 계층이 미국의 국내외 정치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국제 분쟁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출혈을 감수했다 내지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 이런 상황을 딥스테이트가 만들어왔는데 자기는 딥스테이트와 관계를 끊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미국 그 하층민이라든지 미국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180도 전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뭐랄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알래스카 회담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물론 이제 뭐 국제 정상 회의를 하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여론의 상승이 있긴 하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바라는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일련의 추세를 보면요. 트럼프가 사실 고만고만한 분쟁에 개입을 해서 좋은 모양새를 이렇게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충돌도 어쨌든 간에 그 가라앉혔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분쟁도 있으니 이걸 가라앉혔고 물론 중동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많은 이미지를 잃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재미를 봤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자기가 깔아놓은 판에서 매듭을 짓고 어쨌든 간에 강화 조약이 성사돼서 포성이 멈추고 총성이 멈춘다면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싶어요. 혹자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 뭐 노벨 평화상에 뭐 연연을 하겠는가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주위 그 측근들에게 조바심이 날 정도로 평화상 얘기를 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 가자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아니 또 이란을 그렇게 때려놓고 언감생심 어떻게 노벨 평화상이냐 할 텐데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다른 뭐 상과는 좀 결이 달라가지고 착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인데 좀 착한 짓 좀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면서 주는 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라든지 그 팔레스타인을 못 살게 군 악동이라고 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노릴 만한 상황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을 뭐 다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3년 넘게 지속돼 왔던 이 전쟁을 끝내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노벨 평화상은 따는 당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트럼프의 위상을 올려주고 다음에 그 미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한다면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종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막 무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니까 뭐 크림반도 반환 인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돈바스 지역을 뭐 포기한다, 뭐 루안스크 뭐 얘기 나오는데 이런 좀 얘기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 지도는 살짝 한 4개월 전 지도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그 지도가 있는데 요 그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지금 원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거든요. 그래서 맨 위가 루한스크 주입니다. 네. 그리고 도네츠크 주가 있고 그다음에 자포로지아 주가 있고 헤르손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 반도가 있는데 여기 그 루안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를 뭉뚱그려서 보통 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그 살짝 그 색깔이 다른 이 지역이 2022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내전에서 분리독립주의자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탄압을 물리치고 딴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친러시아계 정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7,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런 상황을 뭐 쉽게 말하면 내버려둘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여기 그런데 이 흰색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아직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검은색 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행정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루안스크 주는 거의 100%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도네츠크 주 같은 경우는 한 더 이제 서쪽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80%를 차지하고 20%가 서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리는 바가 뭐냐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도네츠크 주의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달라는 겁니다. 점령도 안 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영토 교환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위쪽에 아주 약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위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내려와서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게 면적면에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되게 차이가 있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일단 뭐 그 영토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이 그야말로 영어로 치면 언페어한 거예요. 하지만 뭐 전황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면은 푸틴 대통령에게 그 아마 그 트럼프가 제안을 했을 텐데 이 자포로지아라든지 헤르손 지역을 일부는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에 또 일부는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남쪽 지대를 약간 내주고 이 북쪽 지역을
특히 이제 도네츠크주를 확실히 차지하자. 이게 전 푸틴이 바라는 바고 거의 예상컨대는 또 추측컨대는 트럼프도 거의 동조를 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영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어떡하냐. 예,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내주고 나서 나토를 가입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예. 나토 가입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안보 이런 예.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그 나토 중심으로 한 서방국 쪽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말로는 절대로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 이것은 뭐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협상장에 나가기 전에 일종의 블러핑 같아요. 그렇죠. 센 척 해야죠. 네. 그렇죠. 누가 어떤 바보가 협상장에 나가면서 내가 그 현실을 용인할 어떤 태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그 위세를 부려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이권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내심으로는 점령대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주는 순간 정치적으로 큰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동쪽의 영토는 뺏겼더라도 앞으로 확실하게 러시아의 재침공으로부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보장받았다고 하면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젤렌스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서방 국가가 강력히 요구하고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체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토의 그 규정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토란 것이 나토 회원국과 하나의 회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회원국이 같이 싸워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도 그런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줘서 나중에 러시아가 재침공을 해올 때 나토와 같이 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서 결국은 협상에서 조금 더 타협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유도하는 듯한데 문제는 뭐냐면 큰 그림은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 실행할 때 자잘한 디테일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큰 그림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또 나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협상 주체들이 만나서 실제로 아주 정교한 조항이라든지 문구를 써낼 때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